야, 혹시 캐서린 브라운이라는 예언가 들어본 적 있어? 어제인 2025년 8월 30일 밤에 서울에서 엄청난 예언을 발표했다던데 완전 신박하고 듣자마자 소름 돋는다더라. 뭐? 캐서린 브라운? 처음 듣는데 누구야?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스터리한 예언가야. 유데스티니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국제적 사역단체를 이끄는 사도급 예언가로 25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예언 사역을 해온 인물이거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미리 맞추면서 국제적으로 완전 핫해진 사람이지. 근데 이번엔 아예 본인이 한국에 직접 와서 2025년 말과 내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기고 갔다는 거야. 진짜? 한국에 와서 뭘 예언했는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아마 한 달은 잠 못 잘걸? 캐서린 브라운이 말하는 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로 변화하는 거대한 영적 전환에 대한 얘기거든. 영국의 신비한 예언가 캐서린 브라운이 본 대한민국의 운명. 2025년 말 4가지 문과 2026년 대각성의 서막. 2025년 8월 3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오래된 성당.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검은 망토를 두른 한 여성이 조용히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브라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온 75세의 예언가였다. 성당 안에는 약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목사, 신부, 평신도,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캐서린 브라운은 지난 2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킨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2018년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거대한 메뚜기 떼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연후 실제로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가 창궐했다. 또한 2019년에는 유럽에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실화되었다. 캐서린은 제단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쉰 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성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서부터 유럽의 화려한 궁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강렬하고 선명한 환상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어젯밤 제가 명동의 한 호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거대한 문 4개가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문은 서로 다른 색깔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들 너머로는 한국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성당 제단 위에 손을 얹으며 첫 번째 환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은 순백색으로 빛나는 빛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 서울 한복판, 정확히는 광화문 광장 위로 하늘에서 거대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듯했다. 이 현상은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에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빛점에서 시작하여 점차 거대한 원뿔 모양의 빛기둥으로 확산됩니다. 이 빛은 어떤 과학적 장치나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급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꿈들이 다시 살아나고 포기했던 희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캐서린은 빛의 문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이 빛은 한국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의 시나이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다. 두 번째 문은 푸른빛으로 물결치는 물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는데 평상시의 한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47분 한강 하류 여의도 근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강물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는 지진이나 어떤 물리적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성당 안의 사람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다. 한강에서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파도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강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소리 속에서 희미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현상의 물리적 발현입니다. 캐서린은 이 현상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을 제시했다. 성경에서 물은 항상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홍해의 기적, 예수님의 세례 등 모든 중요한 전환점에는 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강의 이 기적적인 현상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녀는 더 구체적인 예언을 이어갔다. 이날 한강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그녀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았다. 세 번째 문은 은빛으로 소용돌이치는 바람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당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2026년 1월 1일 새벽 0시 정각, 한반도 전체에 특별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바람은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환하며 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람과 함께 한반도의 대기가 완전히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오염물질, 모든 탁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수십 년 만에 가장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캐서린은 이 현상의 영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정화가 아닙니다. 이 바람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정화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가식적인 포스팅이나 거짓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캐서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문은 검은색이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찬란한 빛이 새어나오는 어둠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빛,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당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202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꾸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꿈의 증가라는 것이 예언의 내용으로는 다소 이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테마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걸어 나오는 자신의 모습, 긴 터널 끝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는 장면, 높은 산 정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내려다보는 모습 등입니다. 캐서린은 이 현상의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무의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 개개인에게 직접 주시는 개인적 메시지입니다. 각자가 가진 상처,
트라우마, 한계들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캐서린은 4가지 문에 대한 개별적 설명을 마친 후 이들의 종합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4가지 문은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내막입니다. 빛의 문이 서막이라면 물의 문은 1막, 바람의 문은 2막, 어둠의 문은 3막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비교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도 단계별 과정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기적, 광야에서의 훈련,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정착까지. 한국도 이와 같은 영적 여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캐서린은 이 변화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4가지 문의 경험은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먼저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어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제시했다. 12월 15일의 빛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것이고, 과학자들이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SNS에는 이 현상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넘쳐날 것입니다. 캐서린의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4가지 문의 경험 이후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자신의 사명과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진짜 사명은 뭘까? 내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은 뭘까?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표현입니다. 캐서린은 이 현상이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갑자기 아이들의 질문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소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내성적이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언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30년대에는 한국의 주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인, 기업가, 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한국은 진정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국제적 변화들을 예측했다. 유엔에서는 한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2026년 하반기에는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서울에 설립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닌 영적 지도국가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캐서린의 예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내용이었다. 4가지 문의 경험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2월의 꿈 현상은 분단선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북한의 고위층들도 설명할 수 없는 꿈들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꿈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것입니다. 2026년 3월경부터는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언도 있었다.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통합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흡수 통일이 아닌 양쪽 모두의 마음이 변화하여 이루어지는 마음의 통일이 먼저 선행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4가지 문의 경험은 한국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존의 진영 논리와 대립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문화가 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의 등장도 예측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정치권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이나 이익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긴 예언을 마무리하며 캐서린은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4가지 문의 경험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각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와 시기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현상은 일어나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다면 더 큰 축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서린은 자신이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4가지 문의 환상을 본 것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25년간 예언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저의 마음을 움직인 곳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025년 8월 30일 밤, 캐서린 브라운의 예언 발표가 끝나고 성당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제단 위에는 여전히 촛불이 타고 있었다. 그 촛불빛은 마치 다가올 미래의 빛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캐서린 브라운이 예언한 4가지 문이 정말로 열릴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12월 15일의 빛의 문, 12월 24일의 물의 문, 1월 1일의 바람의 문, 2월의 어둠의 문. 이 4가지 문이 한국을 정말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인가 미파였습니다. 요즘 들어 밤이 깊어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마치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는 듯 이유 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한밤중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잠에서 깨고, 또 다른 이들은 손끝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열기가 솟아오르는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제가 혜존 스님의 은밀한 암자를 다시 찾아뵙고 새로운 예언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랜 명상 끝에 더욱 구체적이고 놀라운 미래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시며, 특별히 한국에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새로운 운동선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 혜존 스님의 새로운 계시에 따르면 첫 번째 징조는 한글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날은 단순히 우리 문자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에게 소통의 힘을 선사한 날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혜존 스님은 특정한 해의 한글날에 전국 곳곳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구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목격될 것이며, 이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날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정적이 온 나라를 감쌀 것이며,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이유 없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현상이 목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태극기와 함께 개양된 한글날 깃발이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며 펄럭이는 모습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관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새로운 지도자의 진정한 언어적 능력과 소통의 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된 문구를 보면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 한국어로 대화할 때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전달되는 느낌,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상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미 첫 번째 징조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징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동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삼척의 환선굴이나 제주도의 용천동굴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회암 동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 동굴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자연의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해존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특별한 시기에 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은은한 금빛빛이 스스로 발광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동굴 벽면의 종유석과 석순들이 마치 한글 자모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이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된 석순들을 연결하면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과 그가 펼칠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고대 한글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굴 입구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나오며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동굴 탐방객들이 평소보다 동굴 내부 공기가 더욱 맑고 상쾌하다고 느끼며 동굴 안에서 명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탐방객들은 종유석의 형태가 예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 세 번째이자 특이한 징조는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은 반만년 우리 역사와 함께 흘러온 민족의 생명수이며 분단과 통일, 절망과 희망을 모두 품어온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징입니다. 해존 스님은 한강에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정한 날 새벽, 한강의 물결이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흐르며 마치 한글의 히읗자 모양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강물 위로 은은한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이 안개가 한반도 전체 지도 모양을 만들며 천천히 하늘로 상승하는 장관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한강 주변의 모든 다리에서 동시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한강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강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샘솟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한강 위를 나는 철새들의 비행 패턴이 예전과 달라져 더욱 아름다운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한글의 힘으로 소통하고 깊은 내면의 지혜를 갖추었으며 민족을 하나로 잇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해존 스님은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해존 스님은 기존의 삼국 징조 외에 네 번째 징조가 있음을 새롭게 밝히셨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운동선수의 출현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방의 작은 용이 세계의 모든 바다를 건널 것이니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 이는 무기가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신묘한 힘이니 하늘이 내린 평화의 사자로다. 해존 스님의 새로운 예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한 운동선수가 곧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그의 순수한 열정과 겸손한 모습으로 온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브라질,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확히 이러한 예언과 일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 영상이 브라질 SNS에서 48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8년 연속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로 선정되며 EPL에서 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팀인 LAFC로 이적하여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진유빈이 삐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안세영이 2023년 세계선수권 우승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세계 배드민턴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해 존스님은 이 선수의 등장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탄생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존의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는 스포츠 한류가 시작될 것이며 이들의 성공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 존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중국의 현 지도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동방의 큰 용은 작은 용의 그림자를 밟으리라. 하나 된 땅의 지도자를 부러워하여 그의 길을 흉내내지만 그릇이 다르니 담을 수 없으리라. 을사년의 뱀이 용을 휘감기 전에 옥좌는 주인을 잃을 것이요. 하늘은 분노하여 땅을 흔들고 강을 넘치게 할 것이니 이는 용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음이라. 이 예언문은 중국의 현 지도자가 한국의 성공 모델을 따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2025년이 가기 전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멈추지 않는 대홍수, 지진, 가뭄 등의 거대한 자연재해가 실은 현 지도자의 실정을 하늘이 경고하는 징조이며 이러한 재앙이 지도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중국 대륙의 안정은 지도자의 퇴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대륙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입니다. 해 존스님이 앞서 예언한 삼국 징조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기이한 현상, 가장 높은 폭포인 토왕성 폭포의 신비로운 변화,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의 신이한 일들이 모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서곡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이 유독 밝게 빛나는 현상, 이유 없는 불면증과 몸에 흐르는 듯한 에너지 감각, 태극기가 바람 없이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모습, 한반도 상공의 특이한 구름 형태 등을 목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왕성 폭포 인근에서 등반객들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물색과 폭포 소리의 이상한 음향을 목격했으며 백두산 천지에서도 위성 관측 자료상 물색이 평소와 다른 색조를 띠는 날들이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를 목격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으며 단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정치적 결정을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력이나 외부의 강압이 아닌 오직 사랑과 포용의 정신으로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 그의 진정성 있는 통일 의지 앞에서는 모든 이념적 대립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해 존스님은 해방 이후 한국을 이끌어온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결국 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등 건국 세대는 폐허가 된 나라에 기본적인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민주화 세대는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최근의 지도자들은 각각 경제 발전, 여성 리더십, 사회 통합 등의 과제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직면할 복합적 문제들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교체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영적 각성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K-팝과 한류로 시작된 문화적 영향력이 한층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정신문화에 깊이 매료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때 한국어는 세계적인 공용어 중 하나가 되고
한국의 철학과 사상이 인류 문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특히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서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의 도덕적 리더십과 포용적 정치, 철학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되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통치 모델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해존스님의 새로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깊고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킬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이미 그 서막을 열고 있으며, 손흥민, 이강인, 신유빈, 안세영, 오상욱 등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해존스님이 예언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운동선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날의 기이한 빛, 가장 높은 폭포의 역류,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나타날 세 가지 징조와 함께 네 번째 징조인 운동선수의 활약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조국을 통일할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서곡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역사는 이 위대한 인물을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서사였으며, 심지어 대륙의 운명마저 한반도에서 시작될 이 거대한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스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밤의 미세한 기운과 잠 못 이루는 밤의 신비한 에너지는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바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운명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시대를 직시하고 다가올 변화의 물결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와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의 건강일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하루하루의 고된 삶 속에서도 부디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고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늘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근심 없이 행복으로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모든 날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대만 타이중 외곽의 작은 상간마을에서 태어난 동빈은 현재 겨우 10살에 불과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이 보여주는 예언 능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의 가족은 대만 원주민과 중국계가 혼합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의 할머니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동빈이 태어나던 밤, 마을 상공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고 새들이 일제히 울어댔다고 마을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동빈의 예언 능력은 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큰 비가 올 것이나 이웃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을 맞췄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7세 때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전에 예언했고, 8세에는 2023년 일본의 대지진을 정확히 맞춰 대만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큰 용이 작은 곰과 싸울 것이라고 표현한 예언이 러시아 침공과 정확히 일치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빈이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9세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작은 반도가 세상을 바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0세인 동빈은 여전히 대만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초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내놓는 예언들은 하나하나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어 전 세계 예언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빈의 2025년 9월 예언은 그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내용으로 9번째 달에 한반도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10살 소년이 내놓는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확성과 구체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언제나 격동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0여 년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운명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열리고 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닌 운명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예언가 소년 동빈이 남긴 놀라운 예언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을 넘어서 체제 자체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11월에 북한과 이루어질 큰 약속은 전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킬 것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부터의 미움과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9번째 달이 오면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 바람은 처음에는 미풍처럼 시작되지만 곧 모든 것을 바꾸는 태풍이 되리라. 11번째 달에는 북녘의 땅과 남쪽 땅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고 이 약속은 온 세상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바다 너머 강대한 나라는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한반도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것이다. 동빈의 이 예언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한반도의 변화를 명확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양당제 체제는 이미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해 정치 지형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양당제 체제가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의 거대 의석과 대통령의 행정 권력을 모두 갖춘 패권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 권위,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동빈의 예언에서 언급한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전문가들도 현재의 상황을 두고 민주화 이후 최대 권력을 쥔 패권 여당의 등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25년 11월에 이루어질 북한과의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책을 분석해보면 김정은 정권은 2024년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기구들을 폐지하는 등 기존의 대남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현재의 적대적 상황은 오히려 2025년 11월의 극적인 반전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 통일은 포기했지만 무력 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말하는 큰 약속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이미 2008년에 2025년께에는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과 동빈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2025년 11월의 큰 약속이 남북 간의 통일협정이나 연합체제 구성에 관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경우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항상 한국의 독자적인 통일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으며 특히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과거 정치의 두 세력 중 하나는 철저히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며 한 명의 통치자가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보수정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최대 권력을 쥔 패권 여당으로 부상하여 사실상 한국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두고 양당제 고착화가 오히려 단일 정당의 헤게모니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동빈의 예언에서 말한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언급된 한 명의 통치자가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권력 구조를 분석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여당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등장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장기 통치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동빈의 예언은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새로운 형태로 재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더욱 강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겠지만 결국에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라는 예언은 2025년 9월 이후 더욱 구체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 위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급속한 지반 침하 현상으로 인해 매년 3mm씩 가라앉고 있으며 이 속도대로라면 100년 안에 중국 영토의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동빈의 물속으로 가라앉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샤댐의 위기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 붕괴는 중국 공산당 영도력 붕괴라는 등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과 북한 간의 큰 약속이 성사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반도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해왔는데 남북 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유사시 남한 평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적 대립 구도는 2025년 1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명백히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항상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 특히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통일 의지에 대해 견제해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멸을 각오하고 미국을 대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심지어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이승만 제거 공작까지 고려했던 바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남북 간 큰 약속이 미국의 동부가 전략과 배치될 경우 미국은 과거와 같은 강력한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11월 이후 한반도는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중심축과 바퀴살 시스템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 모든 변화가 운명의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예언에 따르면 이미 정해진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요한 전환점마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1987년 민주화, 그리고 이제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변화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30년 이전 통일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사람은 5%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빈의 예언은 이러한 국민들의 예상을 뒤엎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변화의 물결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점차 가속화되어 11월에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체제의 단일화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양당제의 붕괴와 단일 정당의 헤게모니 확립은 동빈이 예언한 한 명의 통치자가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만 예언가 동빈이 남긴 예언은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이루어질 북한과의 큰 약속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며 동시에 기존 국제질서의 수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이미 양당제에서 단일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으며 이는 새로운 통치자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 정치적 위기 요소들이 누적되어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닌 역사의 필연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지켜볼 뿐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땅이 아닌 통합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운명의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2025년 9월 우리는 그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야, 너 중국의 천재 예언 소년 리우밍천 알아? 리우밍천?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예언 정확도가 장난 아니라는 그 아이 말하는 거야? 맞아. 딱 그 아이야. 근데 최근에 이 소년이 한국에 대해서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2025년 한반도에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야. 3명의 지도자 뭔가 웅장하네. 근데 그냥 아이의 상상력이 아닐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게 아니야. 이 아이는 이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터키 대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모두 정확히 맞췄거든. 심지어 2025년 중국의 대홍수와 대지진도 이미 예언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정말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더 소름 돋는 거야. 만약 중국 예언이 다 맞는다면 한국 예언도. 잠깐만, 그렇게 정확도가 높다고? 그럼 정말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 그 3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도 예언했어? 아, 진짜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빨리 자세히 말해봐. 중국 윈난성의 외딴 산골마을 리장 근처의 작은 촌락에서 2000년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우밍천, 중국어로 밝은 아침의 새벽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의 비범함은 생후 3개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 시기에 그는 이미 또렷한 발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후 24개월에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 승려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리우밍천은 배운 적이 없는 티베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고대 티베트 사찰의 구조와 의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리우밍천이 소개한 티베트 명상법을 통해 아버지의 만성 질환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우밍천이 7살이 되던 해 그에게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39.7도의 고열로 사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생명을 걱정할 정도였지만 사흘 후 깨어난 리우밍천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역사적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동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6살이 된 리우밍천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특별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중국의 다른 인디고 차일드들과 함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디고 차일드란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는 드문 존재로 영적 능력과 높은 감수성,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리우밍천과 같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중국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예지력을 통해 본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책의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넘겨보는 것과 같아요. 중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리우밍천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며 시간과 공간, 에너지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그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학업을 중단하고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한 산맥에서 그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공존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티베트에서 수행을 마친 리우밍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얽힌 실타래입니다. 모든 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그의 예언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2세가 된 리우밍천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단순한 교환학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어느 비가 막 그친 늦은 오후, 리우밍천은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서 신발을 벗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석가모니 도상에서나 볼 법한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궁궐의 기운을 느낀 후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어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 당시 그와 동행했던 한국 학자는 이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우밍천이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어로 예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오싹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시간이 보낸 메시지, 그러나 현재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의 놀라운 예언 적중 사례들. 리우밍천은 전쟁 발발 3년 전부터 동유럽에서 일어날 대규모 군사 충돌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곰과 독수리가 싸우고 밀밭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정확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2021년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그는 2023년 2월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23년 2월 6일 규모 7.8의 지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예언. 2023년 7월의 예언에서 그는 일본 땅의 바다가 들끓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중국 자연재해 예언의 현실화. 더욱 놀라운 것은 2024년 12월 중국 양쯔강 유역의 대홍수를 정확히 예측하며 물의 분노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한 점입니다. 2025년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 리우밍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4년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래 과학 포럼에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3세가 된 그는 포럼에 특별 초청되어 수백 명의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양쯔강은 범람하고 스촨성과 윈난성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재해는 자연의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응보입니다.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양쯔강의 홍수는 3차례에 걸쳐 일어날 것. 첫 번째 홍수는 5월, 두 번째는 7월, 세 번째는 9월. 스촨성의 지진은 리히터 규모 7.8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2008년 스촨 대지진보다 더 강력할 것. 윈난성에서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 예언. 중국이 정화를 겪는 동안 한국은 다른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시의 시간입니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 5개의 산과 3명의 지도자, 5개의 산의 진정한 의미. 리우밍천이 경복궁에서 말한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한반도의 5 성산인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이 상징하는 영적 기운을 의미합니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이며 왕의 기운이 되살아난다. 분리된 뿌리가 다시 하나로 모일 때 동방의 빛이 세상을 비추리라. 3명의 특별한 지도자 등장 예언. 리우밍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2025년 한반도에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물, 산의 남자. 깊은 산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소나무처럼 곧을 것이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함보다는 실용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인물, 바다의 영혼. 바다에서 온 지혜를 가진 자로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을 것이다. 그는 외교와 소통의 달인이며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세 번째 인물, 불의 여인. 불꽃 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 지도자로 그녀의 정의감은 모든 부정과 부패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 세 인물은 서로 다른 길에서 왔지만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그들이 협력할 때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권력의 탑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한 몸이었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만 이는 더 큰 화합을 위한 과정이다. 가을의 수확철에 3명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각자의 길을 걷지만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겨울의 추위가 모든 것을 정화한 후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한반도의 새 시대는 겨울의 마지막에 첫 씨앗을 띄우고 이듬해 봄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리우밍천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도 예언했습니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며 이때 동방에서 일어난 변화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시작이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큰 시련을 겪은 후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 빛은 아시아 전체를 비추며 새로운 문명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를 합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열된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한민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될 것이다. 2025년 현재 리우밍천이 예언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대홍수가 중국을 강타, 스촨성과 윈난성에서 대지진 발생, 중국인들의 한국 이탈 증가, 한중 관계의 급속한 냉각, 한국에서도 리우밍천이 예언한 정치적 대변혁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증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등장, 사회 전반의 변화 요구 증대. 리우밍천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는 2026년 한국이 거둘 역사적 대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의 시련을 견뎌낸 한반도는 2026년 병오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세 가지 대승리를 거둘 것이다. 첫째는 하늘의 승리, 둘째는 땅의 승리, 셋째는 사람의 승리이니 이 세 승리가 합쳐져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낼 것이며 이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성취가 될 것이다. 달 넘어 화성까지 한국의 깃발이 우주에 펄럭일 날이 온다.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석유와 석탄의 시대를 끝내고 깨끗한 에너지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니 이로써 한국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 2026년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스포츠에서도, 예술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룬 성과는 온 세상을 감동시킬 것이다. 리우밍천은 이 예언의 중요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6년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2025년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보상이며 진정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 이루어내는 기적이다. 이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리우밍천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영감이 아닌 과학적 분석과 영적 통찰의 결합체라는 점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역사가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환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패턴은 형태를 바꿔 미래에 반복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패턴을 읽고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미래는 이미 과거 속의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리우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각국 정보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4년 베이징 포럼 발언 이후 리우밍천은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 발언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본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모든 어둠과 혼란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으며 고통 뒤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후 동방은 1000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 문명의 극한에서 영적 문명으로의 전환,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의 대전환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리우밍천의 마지막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을 깨끗이 하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면서 리우밍천의 예언이 얼마나 현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한국에서 3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지는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변화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을 여는 아이 리우밍천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 리우밍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그의 예언 속 2025년의 혼란과 시련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3명의 지도자는 구원자가 아닌 변화의 촉매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언가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시간의 문을 여는 아이 리우밍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의 주인이 될 것인가? 절망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는 예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의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우밍천이 본 동방의 등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꿈으로 남을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